대전을 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의원 장편환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일부에서 안 했는데 그래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행자로 여기 장편환외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섭외로 이 밑에 전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에 또 이 영상 한 퀴즈 언더블럭이랑 같이 영상을 같이 함께 해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궁금하신가요? 치액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몇 기인가 이걸 되게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기수가 있죠. 우리가 암을 진단이 되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질도 사실 분류를 할 수 있죠. 모든 질환은 다 분류가 있으니까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치질은 치핵이라고 그러죠. 밖에 튀어나와 있는 외치핵,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내치핵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둘 다 같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 둘 다 같이 있는 경우를 혼합치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라고 분류하는 건 내치핵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치핵은 밖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육안적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데 내치핵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다가 저절로 들어가기도 하고 손으로 밀으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류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에서 수술을 권유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통 3기나 4기 되면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자, 1기는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안에라는 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항문관이 있고요.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내치액이라는 거는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만 있는 게 1기입니다. 모르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일부에서 치질이 있는 경우가 7, 80%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1기나 2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죠. 간혹 피가 날 수는 있지만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1기입니다. 2기는 빠져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갑니다. 변을 볼 때 체질이 빠져나왔다가 이제 배변이 끝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그래서 역시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2기가 그렇습니다. 3기는 이제 빠져나오지만 손으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4기는 모르겠어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렇지. 역시 우리 박수정 배우님은 똑똑하십니다. 밀어 넣어도 다시 튀어나오거나 아예 안 들어가는 단계를 4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는 3기나 4기 정도 되면 수술을 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3기나 4기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거나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분류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3, 4기 치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약물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3, 4기는 이제 보통은 수술을 추천하시죠. 근데 3기, 4기가 약물 치료나 연고나 자욕을 한다고 해서 1, 2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료는 필요하죠. 3, 4기가 불편해서 오신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3, 4기도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고 아까 1기나 2기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 4기도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3, 4기 정도 되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요. 부어서 불편한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닦아야 해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거든요. 배변 후에 휴지로 여러 번 닦는 것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 쓰고 연고 바르시고 자욕하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3, 4기인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대부분은 수술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치질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주위의 동료 의사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과서에서 3, 4기가 수술하라고 돼 있는데 왜 너는 수술을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소신인데요.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불편하면 수술을 합니다, 저도. 저희 장편환외과도 체질 수술을 꽤 많이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경우에는 하죠. 첫 번째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 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빈혈까지 가는 정도라든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변 볼 때마다 정말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어지럽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런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한 경우에도 합니다. 손으로 막 밀어 넣어야지, 너무 할 때마다 밀어 넣어야 되고 너무 불편하다. 또는 휴지를 여러 번 닦아야 되고 도저히 밖에서는 막 배변을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다. 그리고 뭐 간지러운 것도 너무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또 미용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분들도 역시 하시고요. 그리고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임신 기간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서 체질이 만약에 심해지면은 거기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체질 때문에 고생할까 봐, 이런 등등의 상황인 경우에는 저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3기, 4기가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피가 난다, 1기, 2기가 이제 피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치액에서 수술을 결정할 때 또는 진단을 할 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피가 나는 원인이 진짜로 치질 때문이냐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은 워낙 미디어나 여러 매체에서 정보를 많이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출혈이다, 안 아프다, 치질이다, 이런 공식으로 오셔서 그냥 치질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피가 나는 때는 항상 원인을 확인해야 돼요. 치질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피가 나는 원인이 진짜 대장암이나 직장암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3, 4기 정도 되셔서 많이 이제 합병증이나 다른 증상들을 느끼시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1, 2 정도인데도 불편함을 느끼셔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사실 병원에 온다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불편하시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약이나 연고를 써서 또는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소가 되면 더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면 그때는 수술을 추천드리는데, 저도 한 1주나 2주 정도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써보고 다음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너무 심해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3, 4기라도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일단 수술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수술 자체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액의 기수 구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치액 기수 구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치질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해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질을 오래 놔두면 암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치질은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겼느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피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치질인데, 가끔 출혈이 있는 경우에 원인이 암 때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피가 나는 원인이 치질이 아니라 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치질이 아니라 암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치질이 있었는데 나중에 암이 됐어,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지만, 알고 보면 치질하고 암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질은 암이 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피가 나거나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진찰하고 또는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를 찾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고 결론이 치질로 났다면 그 이후에는 치질약 드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가 진단으로 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치질인 것 같으니 나는 치질약을 계속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세 가지 검사, 기본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직장 수지 검사, 항문경 검사,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가 나니까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체질이라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항문 초음파를 해보면 치루가 있거나, 또는 치루라고 진단받았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루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 초음파 검사, 항문경 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정보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에서 정말 필요한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정말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엉덩이 내장 이성근 원장님과 함께 치액의 기수 구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미루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